여러분, 요즘 사연이 진짜 많이 들어오는데요. 그중 제일 많이 오는 질문이 이겁니다. 윤동사님, 광명 갈까요? 분당 갈까요? 이 말은 입지는 좀 떨어져도 신축의 넓은 집이냐, 입지는 좋지만 구축의 작은 평수냐의 싸움이겠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광명 사세요, 분당 사세요, 이런 정답지를 기대하고 들어오셨으면 죄송하지만 나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오늘 특정 지역을 찍어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평생 후회 안 하는 기준을 심어드리러 왔거든요. 이거 모르고 남들이 좋다는 곳만 따라가면요, 집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집 때문에 버티는 인생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고민 중인 아파트 선택하실 때 후회 안 하실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고민을 하셨어요. 분당을 가면 입지는 좋은데 구축이 주는 불편함이 있고 평수가 작아질 가능성이 있죠. 반대로 광명을 가면 상대적으로 신축에 평수도 넓고 컨디션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나중에 집값이 많이 벌어질까봐 불안하겠죠. 여기서 다들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어디가 더 오를까요? 어디가 더 괜찮을까요? 근데 여러분, 질문이 틀렸습니다. 진짜 중요한 질문은 어디가 오르냐가 아니라 나는 지금 집을 왜 사는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해집시다. 인생에서 돈이 제일 중요한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속물 아니에요. 저도 돈 좋아합니다. 이런 분들은요,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입지 좋은 구축, 몸이 고생해도 상급지를 가야 합니다. 평수가 작아져도 가시는 게 맞습니다. 이분들은. 왜냐하면 이분들은 아무리 생활이 불편해도 나중에 시세 확인했을 때 2억이 올랐네? 하면 그게 금융치료가 되는 분들입니다. 그 희열이 생활의 불편함을 싹 다 잊게 만들어 줄 겁니다. 이분들은 몸테크하면서 5년에서 10년 버티면서 갈아타도 그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덜합니다. 만약 이분들이 오히려 입지 조금 떨어지고 신축의 넓은 곳을 가면 아마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입지 좋은 구축이 얼마나 올랐는지 계속 체크하면서 거기가 더 많이 오르면 그거에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진짜로 삶의 질이 중요한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린 자녀가 있거나 재택근무를 하시거나 나는 집에서 쉬는 게 인생의 낙이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어디가 오를 거래요, 거긴 입지 좋아요, 그 동네 별로래, 이런 말에 흔들려서 남이 추천해준 작은 구축에 억지로 들어가서 5년 10년 버티면 그 5년에서 10년이 인생에서 제일 스트레스 받는 기간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주식처럼 하루아침에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다음 사이클까지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분들은 그 시간 동안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돈이 아무리 올라도 의미가 없는 거죠. 제가 현장에서 제일 많이 보는 케이스가 이건데요. A라는 분의 원래 목적은 삶이었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계속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그래도 거긴 진짜 아니지. 너 지금 거기 가면 나중에 100% 후회한다. 그래서 A씨는 입지 좋고 구축의 작은 평수로 갔습니다. 처음 1년은 참고 살았죠. 근데 1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노후와 주차, 소음, 공간이 주는 스트레스가 매일매일 쌓이다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자괴감이 온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분들이 못 버티고 집을 팔 수도 있는데 그때가 만약 하락 사이클이면 엄청난 손해를 보실 수도 있는 거죠. 돈 벌라고 남의 말 믿고 들어갔다가 오히려 돈 까먹고 나오시는 케이스가 이런 분들인 거죠. 반대로 B라는 분은요, 처음엔 자기가 돈보다 삶의 질이 우선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입지 좋은 구축보다는 입지가 덜 좋은 넓은 신축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자기의 본심이 튀어나왔다고 합니다. 같은 시기에 집 산 친구들이 우리 집 얼마 올랐다고 얘기를 하면은 덜 오른 우리 집을 보면서 그렇게 마음이 아프다고 합니다. 나는 그때 왜 그런 선택을 못했지? 나는 잘 샀다고 하는데 왜 친구들 얘기만 들으면은 계속 불안하지? 이런 생각이 계속 드신대요. 이게 뭐냐면요, 결국 이분은 삶의 질보다는 돈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제가 상담해보니까 삶이 진짜 중요하신 분들은 이런 비교 자체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답은 광명이냐 분당이냐 이게 아닙니다. 내 목적과 선택이 일치해야 후회가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말씀드리자면요, 저는 아파트를 왜 샀냐면요, 돈 벌려고 산 것도 있지만 솔직히 더 큰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저는 제 삶이 남한테 흔들리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이사 고민해야 되죠, 전세금이 올라갈까 고민해야 되죠, 집주인 전화 받아야 되죠. 그걸로 감정 소비하고 시간을 쓰는 것보다 그 시간에 내가 사업적으로 더 돈을 벌 방법을 찾는 게 저는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거만큼은 남의 영향에서 자유롭자, 이 마음으로 아파트를 샀고요. 지금까지 저는 후회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걸 오늘 곰곰이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나는 집을 투자 수단으로 보는가, 보금자리로 보는가입니다. 둘째는요, 나는 이 집에서 10년을 살아도 버틸 수 있는가, 이거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는요, 나는 금융치료가 잘 되는 타입인가, 아니면 돈 이외의 것에서 치유를 느끼는 편인가, 이거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넷째는요, 나는 평소에 마음속으로 남과 나를 비교를 많이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정답 말고 내 기준으로 집을 사세요. 그래야 집이 내 편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제보다 더 현명하게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오늘 영상 볼 수 있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 집을 못 사게 하는 이상한 중개사 윤동산이었습니다.